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 16번부터 20번 살펴볼 겁니다. 16번 빨리 끝내고 나머지 퀴즈 문제 볼게요. 16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그 보기를 보면요. 다 이제 어떤 케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지문, 근거부터 좀 먼저 볼게요. 토지와 정착물을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계약, 매매, 증여, 의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양수인, 매수인,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됩니다.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계약, 매매, 증여, 소유권 취득, 양수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반면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이때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요, 처분은 못합니다. 한편 계약에 의해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동산에 대한 얘기고요. 자, 한번 볼게요. 갑이 자신의 부동산 X를 을에게 1억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을이 갑에게 지급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헷갈리니까 제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지금 매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입니다. 소유권 관련한 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1번 아니고요. 그 다음 경매를 통해 취득한 을, 부동산을 병에게 증여하고 인도하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증여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틀렸습니다. 이전 등기가 필요하고요. 3번 갑이 점유하고 있는 동산 X를 증여하기로 한 경우 갑이 을에게 동산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 나와 있죠. 틀렸어요. 4번 상속인으로 을과 병이 있는 경우 을과 병이 상속으로 이제 갑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둘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처분할 때 이제 등기가 필요한 거고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정답이 5번이 되는 거고요. 매매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을 명의로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처음 부분에 읽었던 거, 이 내용 그대로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이제부터 퀴즈 달립니다. 다음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에 해당하는 숫자를 구합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폐연료봉의 양이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하면요, 이 원자력 발전소의 최대 몇 년 동안 발생하는 폐연료봉을 임시 저장소에 가능한지, 그거를 찾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읽을게요. 사용 후 핵 연료봉, 폐연료봉이라 하는데 이게 5만 개씩 발생을 하고 발전소 부진의 두 가지 방식, 습식, 건식의 임시 저장소로 운영합니다. 습식, 건식 나와 있죠. 총 10만 개 저장이 가능하고요. 건식은 X랑 Y 두 개인데 X는 300개의 캐니스터로 구성이 되고 한 개의 캐니스터는 9층이고요. 한 개의 층에는 60개씩 저장이 가능하다. 이 말은 이제 다 곱해주면은 총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좀 이따 계산 마저 하고요. Y는요, 총 13만 8천 개의 저장이 가능하다. 현재 습식은 한 개로 용량의 50%가 채워져 있습니다. 건식은 모두 비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습식은 지금 10만 개인데 50% 채워져 있으니까 5만 개를 이제 더 채울 수 있는 거고요. 요거를 계산해주면 27에다가 6을 곱하면 됩니다. 6, 7에 42,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 0 3개 더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13만 8천, 그 다음에 5만,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다 더해주면 얼마예요? 0 하나 더해주고 5고 35만이네요. 매년 5만 개씩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7년을 버틸 수가 있네요. 정답 5번입니다. 다음으로 18번입니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갑이 둘째 딸에게 물려주는 땅의 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요거 읽어보시면 이제 내접과 외접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상황, 갑은 죽기 전 자신이 가진 가로 세로가 100m인 정사각형의 땅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주겠다는 유서를 작성했다. 내 전 재산인 정사각형의 땅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고 다시 그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린다. 그 내접하는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땅을 첫째 딸에게 주고 나머지는 둘째 딸에게 준다. 대충 그려보고 정확하게 또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고 또 그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첫째 딸 거고 나머지가 이제 둘째 딸 거거든요. 이게 뭐 살짝 찌그러져 있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요런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 면적을 구해가지고 빼면 되는 거죠. 예, 여기가 이제 100이라고 하니까 100씩이라고 하니까 두 개 곱하면 10,000제곱미터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안에 거를 계산해서 빼주면 둘째 딸이 가져가는 이제 면적이 나옵니다.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우리 이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원의 지름이랑 똑같죠? 원의 지름은 마찬가지로 100입니다. 그죠? 여기랑 뭐 여기나 다 똑같으니까요.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비율이 1대 1대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1대 루트 2는 이 한 변의 길이 x 대 100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풀어주면 루트 2 x는 100이고요. 루트 1을 또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50 루트 2가 나옵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 루트 2죠. 그러면 이 안에 사각형의 넓이는 x 제곱해가지고 50의 제곱인 2500에다가 2를 곱해준 5000이 되겠습니다. 딱 절반이에요. 그래서 첫째나 둘째나 공통적으로 5000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냥 반씩 주겠다 그러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요? 아무튼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형태의 문제죠. NCS와도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과 평가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평가 결과는 여기 가중치가 나와 있고요. 각 시설별로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A국에서는 현재 정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얘네를 대상으로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총점은요, 각 항목에 대해 시설이 받은 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걸 합산해서 구하고 총점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90점 미만은 2등급 이렇게 된다. 평가 결과 1등급은 두고요. 2등급은 5%, 3등급은 10%, 정원 감축하고 4등급이면 이 정원 감축과 더불어서 재정 지원도 끊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기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 다 계산해서 푸는 문제거든요. 빨리빨리 점수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중치가 지금 0.2로 다 똑같습니다. 이 가중치에다가 5를 곱하면 1이 되죠. 이 말이 뭐냐, 각 총점에다가 5를 곱해주면 여기에 있는 원점수를 그대로 더한 거, 이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해볼게요. 90점에 5 곱하면 450점이죠. 그 다음에 400, 450, 350, 400, 350. 이 기준대로 보는 거거든요. A 시설 90이 5개 있죠. 450에다가 15 더해주면 됩니다. 465점 1등급 그쵸? 그 다음에 73개 210에다가 90 더하면 300이고요 95 더하니까 395 훨씬 빠르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145 200 260 310 D 갑니다. 160 240 300 365. 자, 등급 매겨볼게요. 3등급 4등급 3등급입니다. 기억 A 시설은 정원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 맞고요. 니은 3등급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죠. 관리 정원 감축을 해야 됩니다. 재정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얘도 맞고요. 디귿 뭐 가중치를 바꾼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보고요. 리을 D 시설은 관리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3등급이니까 받을 수는 있어요. 리을 틀렸고요. 그러면 결국에 디귿도 판별을 해줘야겠습니다. 환경 개선의 가중치를 0.3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 성과의 가중치를 여기를 0.1로 바꾼대요. 이거는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가중치별로 바로 계산을 할게요. 24, 13, 11, 6, 10 이렇게 됩니다.
요거 더해주면은 64고요. 그러면 4등급이죠. 재정지원도 못 받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보기 보면은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같은 거는 미리 보지 말고요. 그냥 바로 규칙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갑과 을이 사냥 게임을 합니다. 1, 2, 3, 4의 번호가 매겨진 칸이 아래와 같이 있고요. 갑은 4칸 중에서 괴물이 위치할 연속된 2칸을 정합니다. 을은 4칸 중에 화살이 명중할 하나의 칸을 정해요. 동시에 정한 칸을 말하고요. 화살이 괴물이 위치하는 칸에 명중하면 을이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갑이 이깁니다. 이런 건 예시를 꼭 줍니다. 갑이 1, 2, 을이 1 또는 2를 선택한 경우 을이 승리한다. 갑이 1, 2, 을이 3 또는 4를 선택하면 갑이 승리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먼저 갑이 고를 수 있는 숫자는 1, 2, 2, 3, 3, 4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연속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요. 을이 고를 수 있는 거는 1, 2, 3, 4 모두 돼요. 1, 2, 3, 4 각 경우의 수마다 이렇게 1, 2, 3, 4가 다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괴물이 위치할 칸을 갑이 무작위로 정할 경우 을은 1보다는 2를 선택하는 것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갑이 1, 2, 2, 3, 3, 4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1은 한 번밖에 안 나오고 2는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2를 선택하는 게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니은, 갑은 2, 3보다는 3, 4를 선택하는 것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틀립니다. 왜냐면 자, 아래 잠깐 지워보고요. 자, 2, 3일 때 승리할 확률은요. 을이 1이나 4를 고르는 거고요. 3, 4일 때 승리할 확률은 을이 1이나 2를 고르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두 개씩 경우의 수, 즉 확률이 똑같습니다. 어디가 더 높다 이거는 틀렸고요. 디귿, 갑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3개고 을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4개이기 때문에 을이 이기는 경우의 수가 더 많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기준을 놓고 보면 안 되고 요거 두 개를 모두 고려를 해야죠. 지금 보시다시피 각 경우에 대해서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1, 2인 경우 갑이 1, 2를 택했을 경우 을이 1이나 2를 택하면 이기는 거고 3이나 4를 택하면 지는 거예요. 결국에 2분의 1이고요. 얘도 똑같이 다 2분의 1입니다. 뭐 경우의 수든 확률이든 더 많다고 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 1번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25번 살펴볼 건데요. 좀 까다로운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꼭 예습 미리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